자, 포문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포문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0 사이의 짝수만 출력해달라는 건데 이제 포문서만 사용해달래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1부터 100까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고, 렛, i는 1이라 하고요. i는 100, i 뿔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i 출력하면 자, 여러분들이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짝수만 출력하래요. 짝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2, 4, 6, 8, 10 이런 수를 이제 짝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시작점을 뭘로 두면 돼요? 2로 두고 그 다음에 증가폭을 뭘로 두면 된다? 그죠? 2씩 증가시키는 걸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짝수를 출력할 수 있는데 보통은 알고리즘이나 어떤 이제 실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설계를 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짝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2, 4, 6, 8, 10 이런 수를 짝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죠?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이라는 걸 부여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 만약에 i라는 거는 1부터 100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2를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4를 2로 나눴을 때도 나누어 떨어지고 6을 2로 나눴을 때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바로 짝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있죠. 2를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그걸 이제 짝수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짝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는 길지 몰라도 이게 좀 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그런 거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짝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문과 같이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괜찮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1부터 100 사이에 홀수만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홀수라는 거는 뭐예요? 1, 3, 5, 7, 9 그런 수를 이제 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홀수 구하는 공식 모르겠다. 그러면 증가폭을 뭘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1씩 두고 시작값을 1로 두고 그냥 증가폭을 뭘로? 2로만 두면 되는 거죠. 그죠? 2로만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홀수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이죠? 자, 지금 보면 코드 잘못 작성해서 무한 루프에 갇혔는데 이때는 이거를 꺼야 됩니다. 웹 브라우저를. 자, F12 눌러서 네, 뭐라고 하진 않네요. 자,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무한 루프에 코드 잘못 작성해서 갇혔는데 자, 여튼 다시 해볼게요. let i는 1, 그 다음에 i는 이제 100이라 하고 그 다음에 i 뿔뿔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콘솔 로그에서 i 값 출력하면 i 값이 출력이 될 테고요.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 플러스는 2 이렇게 하게 되면 1, 3, 5 7고 해가지고 홀수 출력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되죠? 자, 근데 이제 홀수도 마찬가지죠. 아까 짝수라는 건 뭐예요? 2로 나눴을 때 i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를 우리가 짝수로 한다 했죠. 그러면 짝수가 아닌 수가 바로 뭐예요? 홀수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i 뿔뿔로 두고 만약에 i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걸 짝수로 한다고요. 근데 이게 짝수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홀수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2씩 또는 뭐 3씩, 4씩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가지고 그거에 맞는 수열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구단 8단 출력하래요. 자, 9구단 8단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폼은 돌리면 되겠죠. 8단이니까 let 단은 8이라 두고요. 그 다음에 폼을 돌리면 되겠죠. let i는 1, i는 어디까지? 9까지. 그쵸? 그 다음에 i 뿔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콘솔 로그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9구단 포맷 여러분들 작성해주면 되는데 제가 일단 써볼게요. 단
곱하기 플러스 i가 i 플러스 는 플러스 단 곱하기 i. 자 이렇게 써주죠, 그죠?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9구단 8단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데, 자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우는 분들이 요걸 이렇게 쓰다 보면 헷갈릴 여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뭐 플러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헷갈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템플릿 리터럴 문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템플릿 리터럴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요 문법 자체를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쓰는지만 아세요. 자 어떻게 쓰냐? 자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포맷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자 요 포맷 가져온다 해가지고 뭐 이것처럼 출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요거를 큰 따옴표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백틱을 쓸 수 있는데, 자 백틱은 어디 있어요? 탭 위에 보면 숫자 1 옆에 보면 점처럼 생겨 있는 거,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그냥 누르게 되면 이걸 백틱이라고 합니다. 백틱. 뭐라고요? 백틱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바꿔줘야 될 게 요거잖아요. 요 곱하기라든지 는이라든지 얘네들은 안 바뀌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를 지워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한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다가 해당 값을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달러 i. 그 다음에 72는 뭐예요? 달러 단 곱하기 i 이렇게 써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요거보다는 요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어쨌든 템포럴 리터럴 문법을 쓰게 되면 코드를 간략하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템포럴 리터럴 문법 쓰면 가독성이 굉장히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백틱을 써줘야 됩니다. 백틱 다운표 아니에요. 백틱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중괄호 이렇게 한 다음에 중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변수 집어넣게 되면 그 값으로 치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2단에서 9단 출력해달래요. 같이 이중반복만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중반복만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2단에서 9단 출력하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이제 2단에서 9단 출력하는데 얘는 이중반복문이고 얘는 일반적인 방법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단을 뭐 해야 된다? 1씩 증가시켜야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3단 나오고, 그 다음에 3단 나온단 말이에요. 실행해볼게요.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반복해볼게요. 4, 5, 6, 7, 8, 9.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제 이중 반복문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9단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방법, 안 좋은 방법, 별로 좋지 못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포문 안에 포문을 이용해서 이중 반복문을 돌리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이제 단의 값도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렛 단이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단은 어디까지? 당연히 9까지. 단 뿔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저는 백틱 바로 쓸게요. 단 이런 식으로. 자, 이것만 출력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단부터 9단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그 i 증가값을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미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실행되는 거예요? 단이 2일 때 1부터 9, 그 다음에 단이 3일 때 1부터 9 해가지고 실행해보면 9단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를 템포럴 리터럴 문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꾼다? 백틱 쓴 다음에 달러 단, 그 다음에 곱하기 달러 i. 자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굉장히 편한 문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잘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단에서 9단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사실 이제 while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while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중반복문 이용한 문제 풀 줄 알면 사실 포문으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while문보다 뭐가 더 편한 거예요? 포문이 훨씬 더 편한 거죠. 코드를 작성하는 면에서. 자 이번엔 뭐 하래요? 3중 포문을 쓰래요. 3중 포문.
그러니까 즉 포문 안에 포문을 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구구단 출력하다 보면 중간에 잘립니다. 콘솔 창에 이제 출력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안 나온다 해가지고 잘못 푼 게 아니라 이제 요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콘솔 창이 알아서 잘라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깔끔하게 3까지만 곱한 결과를 출력해 볼 거예요. 그래서 1, 3, 얘도 3.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이제 뭐예요? 3단을 3까지 곱한 결과를 출력을 해주겠죠. 그렇죠?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3중 포문이라는 거니까 지금 1일 때 1일 때 1부터 9, 1일 때 2일 때 1부터 9, 1일 때 3일 때 1부터 9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끔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예요? 지금 1일 때 1일 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일 때 1일 때 요 안에서도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 더 쓰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변수명은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J값도 증가가 되고 J값도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뭐도 써주면 돼요? J도 써주면 되겠죠. J.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곱하기 J까지 써주면 여러분들이 9구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보이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부터 1일 때 1부터 3, 1부터 2일 때 1부터 3, 1부터 3일 때 1부터 3.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 끝났으니까 2로 증가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3중 포문, 다중 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중 포문, 다중 포문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계속 문제를 드린 이유는 포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포문을 많이 작성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